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서 44회째인가요? 44회. 원래 60회까지 하면 끝이니까 44회. 제가 왜 이렇게 기다릴까요? 해탈이라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해탈은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수를 이렇게 오늘 가는 이유는 빨리 좀 해탈하시면 좋겠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모든 것은 이렇게 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산이잖아요. 수미산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흔히들 그래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산들이 지 아무리 높아도 나무 잎사귀 아래입니다. 나뭇잎 아래예요. 그렇죠? 제가 흔히들 말씀드리잖아요. 바다가 아무리 깊고 깊어도 모래 위라고. 가는 모래 위에 바다예요. 깊어도. 그러니까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깊고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없다는 걸 가지고 무한하다,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 그리고 또 무량하다. 그러면서도 끝도 가도 없이 이어간다는 거죠. 어제도 그 바다, 어제도 그 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사람은 태어나서 몸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빛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가장 흥황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어느 정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교육원장 할 때라든가 통일원장 할 때라든가 또 그 전에 교법부장을 할 때라든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지류 부산에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바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만 바쁘고 정신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혹은 지구촌이 그때는 그렇게 바빴던 시절이었어요. 나만 바쁜 게 아니고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바빴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한가하기 시작해요. 제가 한가하기 시작해요. 저만 한가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한가한 거예요. 못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빠서 하던 그 시절이 끝나고 제가 이제 죽비를 놓고 용인으로 딱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세상이 다 조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인가 뭔가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국가든 아니면은 경제든 아니면은 상업이든 어떻게 돼요? 조용하기 시작해요. 나도 덩달아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조용하니까 조용한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내가 조용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마음속으로 일부러 의욕을 냅니다. 뭔가 하고자 해서 의욕을 내요. 의욕을 내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오면서 부지런히 정리하고 뭐하고 해서 제가 보이지 않게 10권이 넘는 책을 이렇게 제가 출간했어요. 저는 이렇게 왜 했냐면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바삐 움직이면은 주변이 이웃이 나라가 바쁠까 싶어서 그래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이 아무리 높아도 나뭇잎 아래라고,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모래 위라고. 하잘것없는 나뭇잎, 하잘것없는 모래보다도 바다가 깊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바다가 모래보다 더 깊어요? 항상 모래 위에 바다가 있는데 나무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 그 잎사귀 아래에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아무리 높아도 하잘것없는 잎사귀나 모래보다도 높지도 못하고 깊지도 못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잎사귀는 왜 합니까? 아이고 내가 낮춰줄게 하고는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낮춰줄게. 너는 끝끝내 산꼭대기, 너는 내 입 높이만큼 올라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잘것없는 내가 거대한 너한테 내가 낮춰줄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낮춰야지 이렇게. 근데 진짜 그 바쁘던 그것이 저는 항상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잠시 WPB를 이야기하면은 세계 불교도 우회를 이야기하면은 제가 거기에 진각종을 가입시키려고 교법부장 할 때부터 서류를 제출하고 그랬어요. 우리 진각종이 회원이 안 되니까. 종종님은 다녀오셨는데 우리는 회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불교 최고의 단체인데 우리가 안 됐으니까 신청을 해도 그때 안 됐어요. 자체 내에서 한국 내에서 반대하는 쪽이 있었어. 그것도 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에 이사로 있으니까 회장단이 있고 그다음 회장 부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 6명 중에 한 분이라 그게 저쪽 조계종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내니까 이제 서류를 받으면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하려고 그러면 누구인데 해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이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였으면 이사에서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거기는 아니다는 식으로 나중에서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이사가 누구냐면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어설프게 한 게 아니고 짬지게 한 사람이고 그분은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웠겠지. 그리고 나는 그래가지고 진각종 왔으니까. 그러려니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안 되는가 몰라서 우리가 아이라서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교육원장까지 하고 이제 쉬는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인데 우리 종달의 원장님이 다시 또 신청을 했는데 이제 한번 스리랑카 가는 길에 본부에 한번 가봐시면 좋겠다. 본부에 가서 우리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선물도 좀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사님이 옛날 서류를 내고 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나 갈 때 같이 가자. 그때 나 직책이 없을 때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가죠. 동당 태국이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본부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본부의 사무총장이나 한 분이 그래. 마침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차실라 위원이에요. 판차실라 위원장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대만에서 회의를 하면 추천해야 되는데 본부에서. 그러니까 진각조에서 누가 하십시오. 가입도 안 됐는데 우리는 뭐 개인별로 해도 됩니다. 개인별로. 그래갖고 저는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랬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하려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야기하자 본부에 있는 직원이 서류를 하나 들고 사무총장실로 와가지고는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으로 판차실 위원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그게 나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내가 서류를 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항상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가 비니까 한국에 누가 줘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이분으로 하라고 게 사무총장이 보더만 이분이나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았거든요. 원장이 다 앉았으니까. 그럼 이분을 하죠. 그러고는 그는 이제 원장님한테 전에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이분으로 하죠. 이렇게 돼서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입도 안 됐는데 제가 판차실라 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WFP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활동을 잘할 때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의 회원의 각 나라마다 회원의 지점 장들이 전부 다 50대, 60대로서 진짜 일 잘할 때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전부 다 각 나라마다 그런 분들이 다 그 센터장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회 자체가 진짜 활동성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할 줄도 모르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 회의를 한다고 또 앉아갖고 분과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역시 굉장히 지금 침체돼가지고 내리막 왜 그러냐 그때 저 나이 또래 된 사람 전부 다 각 팀마다 각 나라마다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노장이 된 거예요. 뒤에 이어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다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활동이 저조해져 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길성천할 때는요, 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를 타면은 저절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덩달아서 빛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WFP 세미나도 제가 개최를 하고 경주까지 경주 호텔에 가서 세계 각국 사람 불러가 세미나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본부에 알아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조차도 어디서 열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말은 업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쟁자 한 사람이 낙오되면은 이 사람도 이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같은 태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할 때가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내 이겼다 하고 딱 떨어지면요, 아이고 나뭇잎보다 못해. 나뭇잎은 양보라도 하지 떨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니보다 낮아 컸고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높이다가 떨어지기라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처럼 이 한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면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그분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세계 어떻게 세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그때에,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 훌륭한 대통령이 1948년도 정부가 수립할 때 이승만처럼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은 어때요? 러시아 공산하고 민주하고가 나눠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영어권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영어권의. 러시아권이 아니고 영어권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권의 통치와 대등하려면은 영어권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독립운동하던 김구는 영어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 시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한 하와이 부인을 둔 하와이 댁을, 그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흐름의 운명입니다. 국민이 그걸 바랬던 겁니다. 36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는데 이미 모든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사상이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사상 폐허가 됐잖아요. 36년 동안. 그러면 이 사상을 빛내려면 우리 걸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걸 지금 감독하는 사람이 영어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권과 어떤 조율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힘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영웅이에요.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좀 배불리 먹자는 게 그때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일 사람. 그래서 경제가 발전.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분이 나온 데를 어디다 써먹겠어요? 못 써먹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영어권이 지금 와서 대통령 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영어 잘한다는 사람 반기문도 날아가요. 유엔에서 활동했는데, 맞죠? 아니에요. 시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건 이제 화음의 세계라는, 화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는 어느 하나냐 이거죠.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하나가 나왔는지, 독불로 하나가 나와 사는 건지,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나가 자리를 잡았을 때 사회는 발전하는 거지, 가장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독불이 나와서 이 모든 걸 안 하면은 되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다 해놓은 일이에요. 세계 경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읽어놓은 거예요. 영어권의 사람도 그래. 트럼프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저 보시오. 세계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경제를. 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량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역량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력을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위대한 영웅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세종대왕 된 것은 아버지 덕인 줄 알아야 돼. 태종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공신들 다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신들이 남아있어 봐요. 공신들 힘에 왕이 무슨 힘이 있어요? 궁 안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단상에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고요. 공신들이 밖에서 기라가서 일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공신인데 국가를 세운. 그래서 그걸 다 깡돌이 어떻게 했어요? 사돈의 팔촌도 다 공신이라 하면 다 어떻게 됐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장인 장모도 다 그죠? 왕자 시절에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종대왕에 나오면 뭐 할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때 여러분은 세종대왕을 맞이할 만한 인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맞이할 만한 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박정희 같은 대통령을 맞이할 인이 있었어요. 나는 없었어요. 나는 어떤 인입니까? 지금 인이라니까. 사오는 이 어디서. 그러니까 참여 많이 해야 돼. 종조님이 70년 전, 80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각종을 창종하면서 참회원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다 내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위에 조상님들이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거 그분들의 업이에요. 그분들의 업이요. 그분들의 업이면서도 그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디 친일파해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잘 먹고 잘 살았은 인이 몇 년을 갔냐면은 3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자, 36년 치아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인이 30년까지 3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해방이 됐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치는 그 사람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걸 사람들이 모르냐고. 그때 독립운동 한다고 애들 부모들 배골았죠. 나라 없는 거 서름 돈 갖다가 다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 배골죠. 이게 3대로 간다면은 자 해방됐다. 배골은 이 손자 잘 살아요 아들들이? 똑같아요. 길게 가면 3대는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한 대를 가든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 대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더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을 지어야지. 나야 지금까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나마 복 많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만한 게 지금 여기 앉았잖아요. 못 먹고 살면 여기 못 와요. 여러분이 올 것 같아요? 바빠. 어제 여기 앉았어. 자, 이 먹고 살만한 게 여기 앉았는데 이게 아들 때까지 간다? 갈 수 있어요. 손자 때까지는 장담 못 해.
그렇죠? 36년 그때에 잘 산 사람들 그 아들 때까지 잘 살아요? 해방된 데도 잘 살아요. 근데 그 손자는 이제 친일파 그권자 치기 시작한. 아들까지는 못 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3대 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떤 이치가 화음의 세계에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내가 전부 다 화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동원하면서 그렇게 밭빛을 칠 때 국내도 엄청 바빴어요. 10개가 넘는 뭔가 걸려가지고 그거 해결한다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안 가본 데가 없어. 남산도까지 갔어요. 서울 남산까지 갔어. 그래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래도 문제도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더군다나 잘 나가는 잘 때는 흔히 말하자면은 신문당에서 안 되는 곳에 서울까지 내가 스스로 왔어. 그걸 놓고 괜찮았잖아요. 화합됐잖아요. 그때는 다 바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깥으로 그렇게 사흘이 멀다고 외국으로도 갔다 갔다 하니까 오직하면은 가까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원장님은 맨날 외국만 쫓아다닌다고. 맞아.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 없으니까. 진각종 원장 치고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우도 참 많이 받았어.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지금은 아무도 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야. 분위기가.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나마 이제는 또 여기 앉아갖고 또 책상까지 앉았으니 분위기가 영 아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없으면은 책상으로 자리를 메우려 그럽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책상이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자리가 그래도 꽉 차 보이잖아요. 책상이라도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방석에 앉아봐요. 한 무팅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절이야, 시절. 자,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서요? 점점점 많아지면은, 여기 만약에 지금 150명이 앉았다. 자, 왜 할까요? 책상을 더 놓을까요? 책상을 치울까요? 200명이 왔다. 책상을 놓을까요? 치울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방편이야. 여러분은 우선 편하면 편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서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되기는 되는데 100% 이루어질 서원이 50%로 준다는 것. 전체가 준다는 것. 개인도 준다는 것.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흥왕하면 같이 흥왕하고 파하면 같이 파한다라고. 이제부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빨리 서원이 성취돼 가지고 빨리 해탈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날 때 이제 책상이 하나씩, 자, 앞줄 책상 줄입니다. 이게 나와 이제. 지금 어때요? 저쯤에 가해 놨다가 한 줄 더 놓고 이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전부터 이렇게 다 놓은 거 아니죠? 이거 놓을 자리가 어디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놓을 자리가 생겼어. 새불공 때 내가 교화하던 시민당에 이거 놓을 자리 있었어요. 새불공 회항일 날. 이거 놓을 자리 어디 있어 지금? 지금은 어때? 이거 놔도 괜찮냐?
자, 그러면은 이제 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민당 이러지 말고, 시민불교 이러지 말고, 그냥 참여원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참여원, 그렇죠? 당 긋지 말고. 근데 그때 왜 바뀌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우길성천했어요. 진각종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하니까 인자 너무 지나치게 참회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게 참회만 하냐. 그래서 그래 그뭐 참인 대신 참회 대신 자기 마음 찾는 걸 하자. 사실은 참회나 시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참회는 직접 무조건 잘못했든 잘했든 참회하십시오 걷는 거고, 시민은 이제 한 계단 높아서 자기 마음을 찾아보시오. 그러면 찾고 나면 뭐예요? 중생이라 참여할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이제 너무 맛배기로 참여 걷는 것보다는 자성 찾아 시민을 찾기로. 그래서 이름을 시민당으로 바꾼 겁니다. 시민불교로 참여원이. 근데 막상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참여보다 종교님 살아 계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게 열반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시민이 뭡니까? 시민 같았고. 시민이 뭔지 알아요? 지팔 지연드는 게 시민입니다. 마음심장 아니고 한 시에 사는, 꼭 그렇게 들려. 그러니까 전에 어디 그랬잖아요. 어디 갑니까? 시민당에 가면 될까? 무슨 정치하냐고. 시민당, 그죠? 그때 시민당 있었다며? 뭐, 아니, 여자분이 정치하러 갑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종교님께서 참여원이라 했던 것을 왜 바꿨을까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세월도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계단 높여서 이제 알만 했으니까 자기 자성을 찾으라. 그냥 참여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잘못한 근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성을 찾아라, 시민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어디예요? 자기 자성을 찾다 보면은 잘못할 근본이 뭐구나를 깨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깨쳐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참여보라, 깨쳐보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시민 찾는 자성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참 종교님께서는 너무 어린 나이 태어나가지고 말 배우고 걸음마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섬기는 거, 이쁘게 하는 거. 자녀들은 이쁜 짓 하는 게 부모 섬기는 거예요. 애들은 이쁜 짓 하는 게 부모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따로 있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농사지고 하고 그 고달픈 데 들어와 있는데 애가 이쁜 짓 갑자기 말 안 하던 엄마 아빠 그래 봐요. 밖에는 하루 종일 일하던 그 피로가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게 효도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애가 뭐 큰 돈을 벌어 와서 내 옷을 사줄 겁니까? 뭐 해줄 거예요? 추운 날 방에 들어가면 군불을 떼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는 거, 엄마 아빠 한번 부르는 거, 그러면 됐어. 틀렸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참여하라, 찾아보라 하고 이렇게 와서 나중에는 이제 뭘 찾는지를 지금 좀 말해야겠다. 시민을 찾아라. 시민. 그래서 시민당.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그걸 또 모르니까 시민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육자 관념도를 딱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나와의 인간관계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오만이 반면 부르면서 참회원에서 처음부터 옴 비로자를 마치 안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요 10년이 지난 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4년 지난 뒤에 비로소 오면 비로자물 많은 아축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37존도 그때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5만이 반매음도 한쪽이 이렇게 옆으로 서여 있었어요. 이렇게 가운데 다 해놓고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왜? 어린아이에게 아가 이제 자죽을 겨우 뛰는 가 돈 벌어 와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는 어때요? 지키기도 힘들어. 흔히들 그러잖아요. 세우는 것보다는 지키기가 힘들다고. 만드는 것보다는요 보존하기가 힘듭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는요 이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도 100년이 안 가는 거예요. 아들 때 가서 망해버리잖아요. 호야. 진망자 호야라. 그 호야가 호야요. 저기 뗏놈 국경놈에 있는 뗏놈이 아니라 그 진시황의 아들이 이름이 호야요. 그 호자가 맨 그 호자요. 그러니까 진망자 호야라.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지 몰랐어. 그러니까 시민을 찾았더라면 알았지. 시민을 안 찾고 그냥 참여만 하니까 몰랐어.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나라는 누가 망합니까? 아들이 망하게 하는 거. 그것도 잘 나가는 아들은 결국은 둘째 아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폐위시키고 지가 왕되니까 완전히 그냥 룰루랄라 해버리니까 역시 야 수당 같으면 유명하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같으면 대단한 흥왕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수나라는 아들 때 망하니까 당을 세운 나라가 중국 천하를 흥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나라가 망하니까 누가 흥왕하게 만들어요? 주나라가 흥왕하게, 은나라가 주나라가 흥왕하게 하듯이 진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가 흥왕하게. 그 흥왕할 때인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그걸 아는 사람이 자리를 차려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앉으니까 이게 다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양녕대군 지 잘했어. 지는 한걸 못 만들 거니까. 그렇죠? 못 만들 거니까. 양녕이 됐으면요 민씨 집안에 그냥 놀아놨어. 어머니가 보통 사람이야? 아니 원경왕후가 보통 사람이냐고. 네 우리 집에서 컸잖아. 그럼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덩지는 거지. 부부가 덩지더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원경왕후의 비가 있습니다. 묘지 있는 비 말고 그게 해인사 해탈문 앞에 있습니다. 해인사 해탈문 들어가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문을 지나서 바로가 오른쪽으로 국사다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 국사다인데 오른쪽 국사다 있고 왼쪽에 비가 있어요. 원경왕후 비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는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대립하는 거지. 네. 그러나 나라는 어때요? 부국강병한 겁니다. 최고죠. 최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의 누구냐에 따라서 빨리 여러분은 감지를 하셔야 돼. 아, 앞으로는 몇 년 동안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별로 안 좋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리셔야 돼. 그럼 한 사람하고 두 사람하고 10사람, 100사람, 한 동네가, 한 마을이 하고, 한 시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불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참회원에서, 작은 참회원에서 시민이라는 큰 뜻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깊은 뜻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종조님께서는 그 이치를 알고 초기에 참회원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참회원이 시민불교로 바꾸고 수행하는 장소를 시민당으로 바꾸고, 이것도 또 모자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자성을 찾으라, 자성을 찾으라는 걸 의미를 잘 모르니까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옴 비로자나불 마추불 꽂고 육자관념도라는 것을 빼고, 그리고 이제 앞을 바라보시오 하고 37존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이렇게 문을 열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아무리 지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지금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를 닮아서?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 다 여러분을 닮았다. 남 탓 절대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누구도. 남북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도 김정은이 갖고 나 닮았어. 원포가 한번 터뜨려보니까 나 닮았어 그래.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오히려 욕하면은 받을 악업보가 사라지고 그게 소멸되고 더 잘 살아. 더 잘 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욕할 게 아니.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내 참여를 해야지. 그래 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편안하게 받을 걸 다 받고, 욕 얻어먹고 욕 안 얻어먹고 받을 걸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소모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그쪽을 향해서 빌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법문으로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뭐 했길래, 뭘 했길래,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는 이런 공부가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남만상의 꽃, 이것이 꽃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렇죠? 나는 의보, 나는 정보고, 나는 원래 과거생에 받아온 뭡니까? 장음이고, 이미 장음됐잖아요. 이것은 장식이구나. 그 장음장식을 했잖아요. 자, 내가 다른 때는 양복을 입어요, 지금. 맞죠? 근데 양복 입을 때 저 모습하고, 자, 이 옷 입었을 때 저 모습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으면 잘못됐지. 눈이 잘못됐어. 다른 겁니다.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면은 이 옷을 벗어요. 양복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복 입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도 가고 마을도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옷 입고 다니면은 이상하잖아요? 왜? 이게 무슨 선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심당 열심히 다녀가면 내가 광고라도 하겠는데, 진각증이 잘 나가야 내가 광고를 하지. 괜히 이야기하면 그거 뭔데요? 이럴까 싶어서. 그러면 내가 뭐 돼요? 구업을 짓는 거예요. 왜? 좋게 말해야 되잖아. 안 좋은 것은 뭐죠? 무조건 좋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그 중에 반은 구업이요. 여러분은 있었던 것을 자랑을 해요. 자, 이 컵은 종이컵입니다. 어쩝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의 반은 거짓말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업을 더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많이 봐줘서 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은 3분의 2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 왜?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은 반쯤 되는데 2마디 하면 이제 하나 더 보탠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거짓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틀린 것 같아요, 내 말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왜 선제동자만 나오면은 선제동자 과거생이 뭐 어쩌고 복이 어쩌고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선지식을 이야기하면 그 선지식의 지혜너비 뭐다 왜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궁전은 호화롭고 뭐는 어떠고 검은 주옥이 어떠고 나무는 어떠고 왜 그러겠어요?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말고 구체적으로 사탕이요 밥이요 떡이요 요걸 가르쳐달라 그래. 여러분은 오늘 저녁 뭐 할까요? 뭐 하기는 먹을 거 하면 돼. 이게 답이요. 먹을 거 하면 돼요. 저녁은 묻는 건 뭡니까? 먹을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밥이 됐든 떡이 됐든 죽이 됐든 마실 것이 됐든 군것질 됐든 그렇죠? 먹을 거 하면 돼. 먹을 거. 근데 우리는 먹을 거 소리를 잘 안 해. 뭐 돼요? 구체적인 말을 하려고 해요. 구체적인 말을 하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괜히 앉아서 불고기 먹고 싶네. 부인사 뭐라 그랬어요? 살림살이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손님이 왔다 가면 생각해 봐요. 손님이 또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부인 보고 술상 하나 봐주세요. 무슨 술상 봐주고 술거리가 있어야지. 결국은 머리 잘라갖고 술 받아오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럼 알아서 하면 찬물이라도 갖고 올 텐데 꼭 수상 받으려면 뭐 지적하기는 뭘 지적해? 그냥 마실 것 좀 줘요. 그럼 될까? 마실 거야 온 가지 많으니까 뭐 맹물도 되고 찬물도 되고 다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좀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남 속도 모르고. 속 알아요? 여러분은 우리 보사람들 각자 지금 저녁에 뭐 먹고 싶다는 거 알아요? 참 모르면서 애들이 지금 뭐 갖고 싶다는 거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네 사라고 용돈 주고 말잖아요. 그것도 용돈도 알아줘야지.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것은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용돈은 1,000원만 주면 웃자라고. 잘 주지를 말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치를 알아라. 이 말이 참에서 신인으로 넘어왔다는 것. 자기 자성을 찾아라라고 넘어왔다는 것. 구체적으로 안 해요. 애가 어릴 때는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그때는 딱 3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배고픈 거, 대소변 본 거, 잠 오는 거 이밖에 없다 했잖아요. 간단해요. 요때는 참해라 하면 돼요. 이제 지났어. 이제는 몰라. 그래서 찾아봐. 읽어봐. 남의 자기 마음을 읽고 시민이라는 건 자기 마음을 읽고 먼저 그리고 남의 마음도 어때요? 껍질을 보지 말고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신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공덕 가운데 육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통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 타심통.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가는 거 신족통. 그 다음에 내가 남의 말을 들을 때 진짜로 알아듣는 거 천이통. 겉으로 나 안 먹을라요. 속으로는 먹고 싶은데 사양 한번 한 거예요. 나 안 먹을라요. 이게 진짜 뭐 알아듣고 막 그다 버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오지가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며느리가 시부모 들어가고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우리 휴가한데 한번 외국 한번 갈까요? 뭐 그까지 가. 예 그럼 우리만 갔다 올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말은 한번 해봐. 속도 모르고
돈 많이 들 텐데. 그럼 우리만 갔다 올게요. 이게 바로 벌써 시민이 안 통했다. 시민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통한다? 스승과 제자가 이심 전심으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의 법을 이 제자가 받았구나. 딴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안 통하니까. 통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종조님의 참회법, 참회원법, 시민법, 다시 시민법 넣어서 육자관원법, 시민법 다음에 육자관원법. 처음부터 오마니반면 불렀지만 진짜 육자관영을 하는 것은 관념도가 나온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관념을 하면서 뭐래요? 금강직원법이 나오잖아요. 금강권이든 금강직원이든 지금도 그렇죠. 하나는 지키고 있어. 방석에 앉는 거는 안 지켜. 지키고 있는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군을 하든 직원하든 오만이 반면만 부른다는 것. 요거 하나는 지켜. 딴 말 안 하니까. 자, 쪼그라들어도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오만이 반면을 부르면서 시민을 찾을 생각 안 하고 남과 말 안 하는 것만 지켜. 근데 옆에서 염송하다 말하면 네 말했다. 지적은 또 왜 해? 하던 것만. 그 남은 잘 봐. 그게 무슨 대수예요? 자, 근본을 모르고 지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주 약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금강직은 똑바로 지라는 것.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러니까 똑바르게 못 질 바에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금강권으로 지라 이 말이에요. 못할 바에는 그런 거지. 둘 중에 뭘 할까요? 하기 쉬운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금강직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주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직원은 금강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금강직원 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아축불, 보성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은 다른 결인이거든요. 여원이 있고 항마 촉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총합해 여원인을 하든 항마 촉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왼손은 무조건 권을 쥐고 있다는 것. 무조건 아래에 있다는 것. 안 움직인다는 것. 아축불, 보성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 인계를 하는데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딱 하지만 아축불, 보성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은 이 손은 절대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고 이 손으로 올렸다가 피었다가 내렸다가 법계 정의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 손을 안 움직여. 이 손에 따라서 법계 정의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이 손은 가만히 이 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손은 가만히 이 손 따라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을 한다 이 말이에요. 권. 금강직원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하는 거고 아축불, 보성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은 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주가 아축불이에요? 아시긴 안 해. 진각종의 교주는 누구? 비로자나불. 그러면은 비로자나불의 서원이 가장 잘 성취하려면은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해야죠. 아축불의 서원을 성취하려면은 권하면 돼요. 아미타불을 성취하려면은 권하면 돼요. 보성불이든 뭐하면 다 권하면 돼요. 그러니까 권을 하면은 낱낱 서원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통서원이 안 되는 겁니다. 통서원은 금강직원이에요. 여러분이 근다고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공부할 때는 무성권, 공부할 때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지혜니까, 그 다음에 복이 많을 때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보생불, 그러겠죠. 몸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육체적인 건강은 불공성취불, 남 화합하는 거, 그죠?
전 사람과 사람과 화합하는 것은 아축불, 뭐 그러겠죠. 그러면 일일이 다 낱낱이 그러면 아축불이게 써원하고 보생불 써원하고, 그것보다는 그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건 누가 쥐고 있어요? 비로자나불에서 출생했다 그랬잖아요. 자, 비로자나불에 출생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생불, 아미타불, 불고, 다 비로자나불의 권속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들, 딸이 출생하잖아요.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다시 됐든, 그죠? 그러면 각각 복이 어때요? 각각 다르잖아, 업이. 그러나 근본은 뭐가 쥐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업을 몇 %씩 나눠 갖고 있다. 아버지가 문학적으로 뛰어났다. 자녀들도 문학적으로 뛰어나는데 간혹 가다가 결합이 있어서 하나가 공학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제일 쉬우니까.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시민을 찾는 거예요, 시민.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제 관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진각종에 18년 동안 종조님이 차근차근 4단계까지 하시다가 열반에 드셨다,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화음의 이치에서 지금 하나하나 근기 따라 선제동자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화엄경의 입법개품을 지금 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방대하니까. 그래서 다시 다음 이제 본경에 들어가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